예, 반갑습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이상엽입니다. 윤리라는 게 특히 이제 연구윤리라는 게 사회적 행위로서 연구는 당연히 해당 사회에서의 통용되는 규범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통용되는다는 이제 용어 속에 이제 연구윤리나 그런 어떤 윤리 문제가 이제 사회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흐름으로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용의 검사를 합니다. 용의 검사라는 게 손톱 잘 깎는지 세수를 하고 다니는지 그런 용의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팬티만 남고 다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다른 방으로 막 복도로 돌려요. 이게.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당연한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희롱을 걸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발전 속도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3S라고 합니다. 3S. 출세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는 살인죄, 그 다음에 선거법, 그 다음 세 번째 성희롱입니다. 시옷자 때 3S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면은 어떤 상황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윤리가 지금은 학문에서 약간의 이제 변방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변방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좀 지나면은, 이게 뭐가 좀 잘못 건드렸나? 어느 정도 이제 한 5년 이상이 지나면은 연구윤리가 아마 연구 실적의 양보다 더 중시되는, 그래서 하나의 사안이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공직으로 나오면서 제가 걸릴 건 별로 없거든요. 어디 가서 뭐 사기친 것도 없고. 근데 교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이제 이 연구윤리, 그게 이제 걸리면은 교수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논문을 많이 쓰는 것보다 안 걸리는 쪽으로 하자. 걸렸다면 바로 죽으니까 안 걸리는 쪽으로 하자고 하면서 연구윤리를 이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연구윤리라는 것이 이제 아는 것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이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을 때는 바로 어떤 사회적인 페널티가 주어지는, 상당히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리도 하나는 이제 습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늦게 이제 퇴근할 때나 이제 서울에 급하게 출장에서 올라갈 때, 차로 가지고 올라갈 때 보면은 시간은 급한데 차는 막히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는 또 주행차선이 있어요. 주행차선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기에 지금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데 요새는 가짜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가짜일 거다 하고 막 위반하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 욕구, 그런 유혹이 있고, 또 그러다가 진짜 사진을 카메라를 경찰이 받고 났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걱정,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리도 위반했을 때, 위반하고 빨리 갈 때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성과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비용 편익을 딱 계산을 넣어가지고 위반했을 때와 지켰을 때 편익을 다 계산을 해서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도 그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리 관련된 포럼을 오늘 이제 개최를 하는데, 포럼이라는 게 두 가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쟁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을 인식을 확산하고 문화로서 정착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 학총에서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윤리 포럼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오셨고,
또 학청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이나 그 학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조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확산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윤리의 그 모든 독립투사는 우리 그 학총에서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홍준영 그 회장님, 그다음 이인재 교수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2007년부터 이와 같은 연구 포럼이 지금까지 14회를 거치면서 그 인식이 확산되고 지킨 문화가 확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오늘 포럼에서는 이제 쟁점으로서 표절 문제하고 인간 대상 연구 윤리 문제, 그다음에 IRB 문제, 그다음에 그 이공계에서는 연구 윤리가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술 분야나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이 좀 더디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도 그 행적으로 어떤 그 확산이 이뤄야 할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인이 볼 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박사가 오셔가지고 이 연구 윤리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속도를 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서 이 연구 윤리를 조정해야 할 건지, 그런 문제를 오늘 또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다니엘 박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그 중복 계제 문제, 그 동물 대상 연구 윤리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이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저 연구 윤리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최고 권위자 우리 이민호 박사인데, 이민호 박사하고 이제 지난번에 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이제 포럼에서 어떤 것을 부각을 시킬 거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대학원생 박사 과정이 박사 논문을 지도 교수가 주저자로 그 출판을 게재를 한 케이스가 아마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연구윤리 지침에서 아예 못을 박을 건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박사 논문을 그 지도 교수가 주저자로 한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대개가 이제 지방대에서는 그 박사 과정이 거의 이제 풀타임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도 교수가 자기의 지식적인 그 자산을 그 박사 과정한테 거의 다 저 전서다시피 하면서 이게 박사 논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지도 교수가 좀 그 손해나는 기분이 드니까 그 박사 논문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주저자로 들어가는 케이스,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연구 지침에다 무엇을 박을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인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 조절을 해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에 관해서 그 학자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미래의 자기 인생 설계에 따라서 수준을 좀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장관할 사람들은 저 요새 연구윤리 표절이 한 4단어만 겹치면 바로 그 제임스 프로그램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할 사람들은 그것도 다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뭐 교수나 대충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정년퇴직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한 2줄 정도 겹쳐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보편화될 단계가 왔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그냥 시골 대학에서 정년퇴직할 사람도 이제는 누구한테 걸려서가 아니라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지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그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그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구윤리와 직결되는 사업이 학술지 등재제도 평가 문제하고 학술지 지원 사업에 이 연구윤리 지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학술지 등재에서 한 30%를 그 등재지에서 탈락을 시키니까 그냥 바깥에서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 그냥 마비가 될 정도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학문 연구의 수월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연구윤리 지표가 있는데 지금은 연구윤리 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되면 되게 만점을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지표는 이미 지표로서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때 더 검토를 해서 그 연구윤리 그 규정의 그 평가 지표 가중치를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학회에다가 탑재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저자가 논문을 투고를 할 때 내 논문이 기존의 표절 시스템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그걸 검색을 했는지 기존의 논문과 중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본인들이 체크했는지 그래서 학회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연구윤리가 학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정착이 될 거고 우리 학총과 이인재 교수님의 파워가 강하게 아마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술지원에 이제 이번에 공고했던 학술지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그 아까 같은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중치를 상당히 많이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포럼을 준비해 주신 그 홍준영 회장님 그리고 저 포럼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공시켜 오셨던 이인재 위원장님 그다음에 발자자해 주신 김지은 교수님, 서희종 교수님, 홍성구 교수님 그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서 오늘 좋은 좀 의견을 내주시고 특히 또 플로에서 오신 분들도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혹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은 좀 질책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